또 일예로 가슴 재건 성형을 배우기 위해서 국내 최고 병원을 찾아가서 임상 조교수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또 거기서도 배우셨다면서요. 네, 이제 유방암 수술해서 유방을 절제를 하게 되면 한쪽이 평평하게 되고 심한 분들은 갈비뼈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성형외과에 이제 복부 살을 떼서 유방을 봉긋하게 만들어주는 재건 수술이 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인하대 병원 임상 강사였는데 그 유방 재건술을 너무너무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방암 환자가 많고 수술 케이스가 많은 암센터가 있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병원의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 병원에서 유방 재건을 좀 더 진지하고 깊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또 다행히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유방암 환자와 유방 재건 케이스를 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요. 네. 원장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주십시오 할 때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신 거 그런 자세로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위에 그 선배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또 기특해 보이고 가르침을 주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금 주저하거나 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보다 제가 수술을 한 이 환자가 수술이 잘 안 돼서 속상해하는 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제가 막 그분들의 체면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지만 찾아가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병원이라도 가서 내가 반드시 배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가슴 재건 성형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병원에서 계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개인 병원의 페이닥터로 향하셨다고요. 이게 좀 의외의 선택까지 느껴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큰 대형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 교수를 하면서 유방암 환자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유방 재건 수술에 약간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이 굉장히 세계적인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가서 보면은 유방 미용 성형 하시는 저희 성형외과 개원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게 수술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재건 수술에 저런 미용 기술을 접목할 수 있기만 하면은 너무 예쁜 가슴이 완성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병원을 나와서 개인 병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대학병원 교수로 있다가 왜 개인 병원에 공직이로 취직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병원의 압구정에 그때 찾아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대학병원 교수로 있지만 작은 일이라도 시켜주면은 미용수술은 아직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배워서 미용수술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분도 또 다행히 저를 뽑아주셔서 압구정에 있는 큰 개인 미용 성형외과에서 미용 성형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게 돼요. 완벽한 가슴 재건 성형을 향한 원장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잘 다니던 병원을 한 달 무급 휴가를 받고 이제 떠나신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니 무급 휴가를 일단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 본인의 기술을 더 연마하기 위해서잖아요. 어디를 갔었을까요? 바로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이태원에 가셔서는 도대체 의사가 어떤 일을 배울 수 있었을까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 유방암으로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고 나면은 젖꼭지랑 유륜이랑 젖꼭지가 다 같이 도려내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한쪽은 가슴도 있고 젖꼭지도 있는데 이쪽은 그냥 밋밋한 살색 가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 재건의 마지막은 유방을 이렇게 봉긋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문신을 해서 유두랑 유륜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밖에 타투샵에 가서 보면 고양이도 그려주고 사람 초상화도 그려주면서 엄청 기술이 좋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유륜, 유두 타투를 하는데 저희는 타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기술이 이 유방을 봉긋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대비 너무 많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막 문신이 많고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문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문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 한 달 무급 휴가를 주십시오. 제가 이태원에 가서 문신을 배워서 우리 환자에게 도움이 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는 꼭 의사가 그렇게 해야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라도 전국에 한 명 있어서 이거를 좀 똑같이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셔서 다행히 그 읍소가 통해서 제가 이태원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아지도 그릴 수 있게 되고 뭐 컬러 타투, 용문신 이런 걸 배우게 되면서 젖꼭지 정도는 이제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아니 색상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세심하게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와 있는 잉크가 한 3개에서 5개 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오시던 5개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병원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잉크의 수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실제로 그 연구 타투를 배우다 보니까 잉크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5개 가지고는 도저히 인체랑 똑같은 젖꼭지 색깔을 구현할 수가 없다. 그냥 밝은 살색부터 핑크색, 분홍색, 뭐 자주색까지 막 브라운까지 다양하게 있으시거든요. 네.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색깔이 막 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게 5가지로는 색깔이 안 될 것 같은데 좋은 잉크 좀 저에게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를 이제 삼각지에 있는 탓 잉크를 파는 데 데려가셔가지고 정말 젖꼭지 색깔만 한 100개 정도를 산 것 같아요. 와. 100개 정도 사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색깔로 맞춰주셔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제가 젖꼭지 타투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심하시고 그 세심함과 배려에 많은 환자분들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방암을 극복하시고 이제 유방 재건 성형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세세하게 그 어떤 삶의 질까지 생각을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정말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재건 성형의 기술을 완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원장님의 인생 2막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네, 정말 그랬죠. 제가 이제 유륜, 유두, 문신까지 완성을 해서 유방 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정말 예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다음날 예약된 수술 환자들이 있으니까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수술하고 저녁 때는 물리치료를 받고 이런 생활을 일주일간 하다가 결국에는 일주일째 돼서 기계를 떨어뜨리고 목이랑 허리를 전혀 구부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돼요. 그 상태로 제 투병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게 일주일이 돼도 가망이 없고 한 달, 1년, 2년이 돼도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도 안 되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서 나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로 다시 복귀하는 거는 어렵구나 하고서 거의 체념의 단계에 이르렀죠. 아니 그 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거를 조금 무시하시고 그냥 바로 일을 하셔서 그런 결과를 얻으신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갑자기 아예 쓰지 못할 정도로 등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막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MRI나 CT를 찍어도 몸의 해부학적 구조는 다 정상인데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인 같이 돌아다녀도 엄청 아프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도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안 와도 된다 그러지만 나 자체는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겪으면서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이렇게 멀쩡한데도 내가 아픈 이런 통증들이 너무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괴롭게 멈추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죠.